여러분 설마 하체 살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사실 제가 이 하체 비만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을 했어요. 팔뚝이나 뱃살 같은 부분들은 진짜 잘 빠지는데 하체는 아무리 해도 살이 정말 잘 안 빠지더라고요. 스쿼트만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식단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하체에 살이 잘 안 빠졌던 이유는 살이 아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 대신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하체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그분들도 하체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잘 따라 하신다면 하체 살이 잘 빠져서 다리 라인 드디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하체 비만의 이유로는 첫 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하체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이나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부종이 축적돼서 결국은 하체 비만, 하체 지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신다거나 아니면 혹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다거나 다리를 주로 잘 꼬게 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골반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도 하체가 잘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혹은 근육량은 충분하지만 내가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이 근육들이 펌프질을 해주는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될 경우에 림프순환과 혈액순환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림프순환이 잘 안 돼서 림프액이 정체될 경우에 얘네들이 지방과 같이 엉켜서 지방이 섬유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다리에 막 우글우글하게 이제 생겨있는 그런 살들을 우리 셀룰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셀룰라이트가 되면 더 빼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체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을 감량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애가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성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들의 지방이 더 잘 축적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잘 안 나오게 되는 폐경기가 되게 되면 이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들은 얇아지고 오히려 복부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하체에 근육이 많다라는 것은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체가 이렇게 날씬하게 마르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정말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거죠.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 중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나는 근육형인 줄 모르고 하체 살을 빼기 위해서 허벅지 운동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허벅지가 어떨까요? 더 단단하게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근육이 너무 작아서 문제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적당한 근육이 있어야 이 혈액이 하체로 내려왔을 때 근육의 힘으로 다시 펌프질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쏘아 올려줘야 하는데 이 근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였던 혈액이나 림프들이 다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동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혹은 골반의 불균형 때문에 하체의 정맥 순환이 잘 안 돼서 하체의 지방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체 비만이라는 게 표준 진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그 기준인 WHR, 그러니까 엉덩이 둘레 분의 허리 둘레,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체에 지방이 좀 더 많은 유형인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성들은 0.8 미만일 경우에 남자들은 0.9 미만인 경우에 하체가 좀 더 사이즈가 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임상에서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셨을 때 저는 몸 전체 중에서 하체의 지방이 유독 잘 안 빠져요 라고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경우에 하체 비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지방인지 근육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허벅지 살을 딱 잡았을 때 잡혀 올라오는 애들은 지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딸려오지 않고 그냥 얇게 한 포피만 한 번 떠진다 이러면 근육형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원에서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하체 비만 유형은 바로 부종형입니다. 하체가 잘 붙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에 다리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되게 심한 분들은 손으로 눌렀을 때 누른 손 자국이 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습 체질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진 체질이나 병태를 가지고 이 습이 기혈 때문에 나타났는지 혹 양어 때문에 나타났는지 신음이 부족해서 나타났는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구분을 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평상시 습을 잘 배출해낼 수 있는 약재들을 처방을 해서 몸에 있는 붓기를 빼게 되는데요. 이런 약재들을 드시면서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평상시에 누워있을 때 심장보다 다리를 좀 더 높게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압박 스타킹을 자주 해준다든지 혹은 족욕을 많이 해서 다리를 많이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리의 부종을 제거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근육형들입니다. 옛날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거나 평상시에 많이 걷는다거나 허벅지, 하체 위주의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게 되는데요. 하체가 이미 지나치게 발달을 해 있는데 계속 하체 운동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체 운동은 좀 줄여주시고요.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근육 운동을 좀 줄이신 상태에서 평상시에 굳어있던 부분들을 늘려줄 수 있는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운동 위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다리의 근육이 굳어서 그렇게 모양이 딱 잡히는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아시기 때문에 침이나 도침같이 경직된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침 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한의학에서는 긴장을 잘하고 잘 경직되고 잘 굳는 분들을 울체가 많은 분들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체가 심한 분들에게는 현구자라든지 혹은 작약이라든지 이렇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재들을 함께 넣어 처방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르몬 유형입니다. 이 호르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들이 에스트로겐 우세형들인데요. 에스트로겐이 우세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과놀기체형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나친 피로감 등이 간이 원래 해내는 소통 기능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얘네들이 혈류의 정체를 만들고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만들어내서 하체 지방이 더욱 많이 쌓이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단순히 살만 뺄 것이 아니라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들을 조절하는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부터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1 맞춤 조제를 하는 병원일수록 아무래도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 상태, 그분의 체질, 그리고 그분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의 체질이나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잘 고려한 약을 복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체중이 빠질 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이어트를 처방한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인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처방 경험이 많고 다이어트 환자를 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다이어트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경험이 가장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체 비만의 원인과 하체 비만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을 찾으신다면 꼼꼼하게 면밀하게 찾아보셔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병원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